도입 5년 차를 맞은 제주 버스 준공영제 운영 실태를 알아본 기획뉴스. 이 시간을 통해서 8차례에 걸쳐서 보도해 드렸는데요. 관련 내용을 취재한 이면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버스 준공영제 운영 실태에 대해서 연속 보도를 직접 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 뭐였나요? 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용객은 그만큼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해 대중교통 버스 이용객은 5,030만 명 수준이었는데요. 네. 준공영제 도입 전보다 오히려 600만 명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객이 줄어들었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가 아니더라도 파격적인 버스 공급에 비교하면 이용객은 턱없이 적다는 게 교통 데이터로 드러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3월을 기준으로 교통카드 이용객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도내 버스 노선 10개 중 1개 노선꼴로 승객이 4명 이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승객 4명이면 일반 택시 좌석만으로도 대체 가능한 수준입니다. 승객의 10명도 채 안 탄 노선은 전체 170개 노선 가운데 57개 노선으로 33%를 차지했습니다. 한마디로 버스 노선 3개 중 1개는 한 번 운행할 때 10명도 채 안 타는 겁니다. 자, 이처럼 버스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목표와는 좀 멀어진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버스 준공영제 도입 취지가 대중교통 활성화였는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결과만 보면 그 목표를 이끌어냈는지 의문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알아보는 국가 통계 지표 중에 하나로 수송 분담률이 있습니다. 승용차나 택시, 버스 등 각 교통수단의 여객 수송 실적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버스 수송 분담률은 14%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전세버스를 빼고 나면 노선 버스만은 절반 수준인 7%대로 뚝 떨어집니다. 반면에 또 승용차 수송 분담률은 48%대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중교통 이용은 지지부진한데 준공영제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이제 매년 1,000억 원 가까이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리 지나실 때 승객 1명 없는 텅 빈 버스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빈 버스 운행에 들어가는 비용, 즉 손실금을 제주도가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준공영제 도입과 함께 도내 버스 대수를 300대 넘게 늘렸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400여 대의 버스 수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나 는 겁니다. 대형 버스 한 대라 1년간 운행하는 비용이 2억 원을 웃돕니다. 이 중에 1억 3천만 원가량을 세금으로 보전했습니다. 제주도는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버스 300대를 늘렸다고 앞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이처럼 이용객 수는 늘지 않았는데 수백 대 증차를 한 버스 비용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1,0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드는 겁니다. 네, 1년에 이제 1,000억 원이라는 버스업체 보조금 총액만 좀 강조돼 왔는데 앞으로 그래도 만약에 버스 이용객이 늘면 이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버스 요금으로 걷어들이는 운송 수익금이 늘어나면 반대로 제주도의 재정 지원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걱정인 것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 제주도의 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더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는 겁니다. 준공영제를 제일 처음 도입한 서울시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네. 준공영제 다음 해인 2005년에 2,2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무려 여기서 3배가 늘어난 6,600억 원의 운송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걸 서울시가 재정지원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네. 이처럼 운송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니 서울시는 은행 대출까지 받아 버스업체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누적 대출액만 1조 5천억 원이고요. 이에 따른 대출 이자 비용은 290억 원 이상입니다.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부산시도 대출을 받아서 준공영제 예산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가 이렇게 빚을 내서 버스업체 보조금, 재정 지원을 하는 상황이라니까 참 걱정인데 제주도 역시 재정 부담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서울시나 부산시에 비교하면 지방 세수가 현격히 적습니다. 지난해 제주도 지방 수입이 1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한 해 걷어들인 지방세 수입의 6% 정도를 차지하는 셈입니다. 그나마도 최근 몇 년 새에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면서 비중이 6%인 겁니다. 또 버스 재정지원금의 70% 이상이 인건비인데요. 해마다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을 고려하면 예산 소요액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국비 하나 없이 100% 지방비라는 점도 지방 재정의 부담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지방 재정 부담 우려까지도 제주도가 충분히 고민을 한 다음에 이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겁니까? 안타까운 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준공영제 도입 논의는 공론화 논의는 조금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준공영제 도입 직후였던 2017년을 살펴봤는데 제주도와 도의회 사이에서 도정 질문 자리에서 설전이 빚어졌습니다. 당시 안창남 의원 등은 과도한 재정 부담이 빚어지는 사안인 만큼 준공영제 협약 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이를 어겼고 이거는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문제없다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조례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소요되는 사안 이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과도한 재정적인 부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과 우리 도의 입장은 견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네, 과도한 재정 부담인가에 대한 설전이었는데요. 네. 이 밖에도 당시 논쟁 사안은 또 있었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위법성 문제가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는 당시 문제없다는 정부 유권 해석을 받아뒀다면서 행안부 답변서를 하나 내보였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원희룡 지사가 종이 한 장을 보이고 네. 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제주도 담당 부서 직원이 국민신문고에 남긴 민원 질의에 대한 온라인 답변을 인쇄한 거였습니다. 당시 도의회는 입법 정책반을 비롯해 5명의 법률가에게 위법하다는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반박 근거는 행안부 주무관이 쓴 온라인 민원 답변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전에도 본회의 결과는 역시 달랐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제주도지사의 위법 행위를 감사해달라는 감사원 감사 요청안이 본회의에 상정은 됐지만 한 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네. 이로써 준공영제 도입을 둘러싼 도와 도의회 간 충돌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제주도에서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르면 4달 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7월쯤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절감 방안 그리고 노선 조정 개정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 과업 중에 버스 요금 체계 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앞서 버스 요금 인상안을 살피는 용역을 2년 전 맡겼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번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버스 요금 인상 논의는 조금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1년에 1,000억 원의 적자가 나도록 하는 기존 버스 노선 역시도 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네, 이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버스의 이제 공공성과 또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